안녕하세요. 요즘 분쟁 소식 때문에 정말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미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영공에서 격추됐어요. 이게 지난 5주 동안 이어진 작전에서 발생한 미군의 첫 손실이 아니에요. 공중 급유기도 잃었고 드론도 여러 대 잃었죠. 그런데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까지. 이건 상황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지금 분쟁 지역에서 얼마나 뒤죽박죽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끝났다. 이제 너희 석유나 가져가. 이러면서 마치 발을 빼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전투기가 격추되니까 이게 바로 전장이다 라고 말을 싹 바꾼 겁니다. 한쪽에선 긴장을 풀자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최첨단 전투기가 격추되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신없는 혼동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뉴스 헤드라인이나 정치인들의 말만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인데 그럼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정치인들의 오락가락하는 말은 잠시 잊고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 바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6년 4월 2일에 나온 JP모건 보고서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다가올 것들의 형태.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마치 시한폭탄의 시계가 똑딱 거리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상황을 다 말해주네요.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재고가 빨리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미 재고가 너무 낮아서 문제였던 2022년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4월과 5월 초 이 짧은 기간에만 무려 2억 3,300만 배럴이 증발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곧 운용 최저선이라는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재고가 좀 부족하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이 선을 넘으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 냉장고에 3일치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획 세워서 장 보러 가면 되죠. 문제 없어요. 근데 딱 하루치만 남았다면요? 아마 패닉에 빠져서 뭐든 닥치는 대로 사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 운영 최저선이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냉장고에 딱 하루치 식량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시스템이 더는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강제로 배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젠 석유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누가 석유를 배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재고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순서와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공급 충격은 전 세계에 한꺼번에 닥치지 않아요. 마치 쓰나미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차례차례 밀려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은 동남아, 그리고 4월 초에는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이어서 유럽,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충격이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220만 배럴, 일본은 230만 배럴을 걸프만에서 가져오는데 이 석유가 물리적으로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름값이 좀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막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만약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요. 그럼 모든 게 바로 괜찮아지나요? JP모건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오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회복 과정이 3단계로 나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전쟁이 끝나도 안전 문제나 보험, 물류 문제 때문에 첫 3주 동안은 공급량이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요. 심지어 파괴된 시설 때문에 일부 국가의 생산량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최종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6개월. 네,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해도 석유 공급이 다시 시작되고 바닥난 재고를 정상 수준까지 다시 채우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냉정한 데이터들을 다시 지정학적 현실과 연결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15 전투기가 격추된 지금 미국 앞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빠져나오는 길. 다른 하나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했던 위협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보복하고 전쟁을 키우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오싹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JP 모건이 분석한 전 세계 석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였죠? 정확히 6개월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마도 이란은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군대가 어떤 작전을 펼치든 4월 한 달 동안 1억 6,600만 배럴의 원유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유조선의 속도와 저장 탱크의 용량이 결정하는 아주 냉정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재고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똑딱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치킨 게임에서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